이번 영상은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모든 운동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동의 양보다 운동의 질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운동은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늘 영상 주제로 정한 운동은 국민 운동인 스쿼트다. 실제로 스쿼트는 많은 뇌졸중 환우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전 국민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많이들 하고 있는 국민 운동이다. 뇌졸중 환자가 스쿼트를 할 때는 안전바를 잡고서 안전하게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 전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맨몸 스쿼트 시범을 보이던 한 전문가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린 채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초상권 문제로 인해 여기에다가 올릴 수가 없음이 매우 안타깝다.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얼마 전까지 오른쪽으로 쏠린 채로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운동할 때 본인의 자세가 틀어져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본인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거다. 스쿼트를 하고 있는 사람 곁에 다른 사람이 선 뒤에 떡 앞뒤 모습과 측면의 모습을 말이다. 더욱더 정확하게 찍으려면 운동할 때 눈을 감은 상태로 운동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은 설정에 들어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켠 상태로 찍으면 더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다. 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에 앉았을 때와 섰을 때 사진을 캡처한 뒤에 에이노티움 어플을 켜고 들어가서 맨 왼쪽에 있는 파이프 버튼을 누르자 네이버 검색창에 아노티움 어플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이름의 블로그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니까 들어가서 이 글을 읽어보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예전에 적어놓은 글로 대체하려고 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본인이 스쿼트 하는 모습을 전후좌우에서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열의 5 아니 열의 8 이상은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잘못된 속도와 방법으로 하고 있을 거다. 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 환측로 체중을 더 실은 채로 스쿼트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하루에 적게는 1000개, 많게는 2000개씩 2년 동안 꾸준히 스쿼트를 했다. 이 상태에서 무식하게 개수만 늘렸으니 2년 동안 안 아프고 버틴 게 용하다. 2년 전에는 한 번에 50개도 하기 힘들었는데 2년 동안 거의 날마다 하다 보니 한 번에 200개도 할 수 있을 만큼 허벅지도 제법 두꺼워지고 근력도 많이 생겼다. 머리로는 양보다 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직접 겪어보니 개수 채우기에 급급해지고 하루하루 개수가 늘어감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 있을 거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개수 채우기에 날마다 급급해하고 있을 거다.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안전바를 잡고 스쿼트를 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다. 몰래 쳐다봤을 때 제대로 된 속도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다. 대부분이 안전바를 잡고서 빠른 속도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 숨이 잔뜩 차오를 때까지 말이다. 몇 세트를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하고 나면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걸어간다. 옆에서 대충 봐도 자세와 속도가 잘못돼 있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말만 하지 말고 너가 직접 나서서 교정해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건데 나는 이 병원에서 선생님이 아닌 환자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간섭할 에너지도 없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5분 정도를 카톡으로만 관리해드리고 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음은 매우 안타깝지만 못 본 척 뒤돌아설 수밖에 없다. 매번 말이다. 내가 아끼는 뇌출혈이 온 동생 한 명만 밀착 마크 중이다. 정말 다행히도 이것저것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인성도 열정도 상위 1%다. 그래서 정이 더 간다. 내가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앞에서 찍어봤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 자세에서 앉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에 중간 지점에서의 모습을 캡처해봤다. 캡처해서 봤더니 오른쪽 다리 환측로 체중이 많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어쩐지 어제부터 왼쪽 무릎이 아프더라니. 저 상태로 스쿼트를 계속하다 보니 왼쪽 내측 관근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로 인해 왼쪽 무릎이 아팠던 거였다. 담당 선생님께 왼쪽 내측 관근 치료를 부탁드렸고
정말 다행히도 아픈지 하루 만에 다 나을 수 있었다. 내 운동 자세도 스스로 수정할 수가 있었다. 그게 2달 전쯤 같은데 그 뒤로 왼쪽 무릎이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니다, 2번 정도 아플랑말랑 했는데 그때마다 왼쪽 내측 관근을 치료해주면 무릎 통증이 없어졌고 현재는 괜찮은 상태다. 운동 자세를 수정한 이후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몸도 가운데로 올 수가 있었다. 내가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지 않았더라면 왼쪽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아무도 몰랐을 거다. 이렇게 틀어진 채로 스쿼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개수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었을 거다.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스쿼트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번 찍어보면 대부분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을 거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이 틀어진 사람도 있을 거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쿼트를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픈 이유와 해결법이라고 검색하면 내가 예전에 쓴 글이 뜬다. 케로킴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다가 말이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길.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다. 모든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해서 많은 개수를 하지 말기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개수를 하지 말고 본인한테 딱 맞는 스쿼트 개수는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약 5, 15회만 더 해주고 나서 10초 넘게 쉬고 나서 스쿼트를 다시 해주자는 거다. 아예 운동 초보는 힘든 순간에 멈추자. 이 규칙을 안 지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힘들어 죽겠는데도 참고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다. 근육은 적당히 무리해서 근육 운동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쉬는 시간에야 비로소 성장하고 발달한다. 운동을 하자마자 발달하는 게 아니다. 운동을 약간 무리해서 하게 되면 근육에 적당한 상처가 나게 되고 그 다음 날 쉬어주는 시간에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고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틀 정도 빡세게 운동했으면 하루 정도는 충분한 영양 보충, 특히 단백질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매일 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특히 우리 같은 뇌졸중 환자나 신경 손상 후 재활 환자한테는 이 루틴이 더욱더 중요하다. 뇌 손상 없이 건강한 사람은 매일 해도 좋다. 그 대신 매일 하더라도 요일별로 운동 부위를 나눠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같은 뇌 손상 환자나 신체의 한 부위만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스쿼트는 하체 단일 목적. 이틀 운동했으면 하루는 쉬어주는 게 필수다. 이거 모르는 환자분들 많을 거다. 꼭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란다. 퍼뜨리는 것보다는 제 채널 소개를 뇌 손상 환자는 종아리 경직이 있는 쪽으로 나는 오른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쏠린 채로 스쿼트를 하게 된다. 사진을 찍기 전까지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몸이 환측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환측의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는 것과 발목 각도가 덜 나오는 것 모두 이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내 의견이라서 함구하고자 한다. 교정하는 방법은 상체와 하체별로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치료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다.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다. 이 글들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우선은 스쿼트를 중단하거나 스쿼트를 천천히 하거나 개수를 조금만 하거나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어떨지. 그것도 아니면 조만간 있을 저의 체형 분석 프로젝트 유료 1:1 맞춤형 계획 프로젝트 운동정 선생님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 스쿼트를 하기 적당한 속도와 방법 등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 검색해 보셔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끝내려고 한다. 나중에 추가할 내용이 생각나면 더보기란에 추가하고자 한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길. 이렇게 말해도 댓글을 다는 분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해본다. 내가 직접 올바른 자세와 속도로 스쿼트를 하는 시범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운동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틀린 게 있을까봐 동영상 찍어놓은 것을 올리는 걸 포기했다.
본인은 완벽주의자임을 양해 바란다. 오늘 영상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기 3가지는 1. 점심에 자담치킨 크리미 양파 순살치킨을 먹었다. 맛있었다. T. 하루 종일 많이 외로웠는데 어찌저찌 잘 버텼다. 3. 오늘 편집한 영상이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그냥 올렸다. 나 같은 완벽주의자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임.